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1일 EPL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웨스트햄 대 첼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웨스트햄은 리그 1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 시즌 출발이 좋지 않다. 팰리스 원정을 승리하긴 했지만 홈 두 경기를 모두 패하며 중하위권으로 추락했다.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반등이 절실하다. 독일 국대 주전 스트라이커인 필크루그가 부상 중이긴 하지만 보인과 안토니오 등 공백을 메울 선수가 있기에 부담은 크지 않고 쿠두스와 파케타 등이 공격 상황을 이끌 수 있다. 잉스가 크랙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후반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첼시는 리그 8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교체로 들어온 은쿤쿠의 결승골로 승리했다. 울버햄튼 원정 대승 이후 홈에서 팰리스에 승리하지 못했었는데 3경기 2승 1무를 기록하며 상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다. 리스 제임스와 구스토의 수비 자원을 비롯해 중앙 미드필더인 엔조의 부상 결장이 있지만 선수단 구성이 좋기에 대체 자원은 충분하다. 이 경기에는 카이세도의 파트너로 팔머가 나설 수도 있고 엔조의 복귀도 가능한 상황이다. 첼시는 재계약을 한 잭슨이 아직은 기대 이상의 결정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네토와 제이든 산초, 은쿤쿠 등 공격을 책임질 선수들은 즐비하다. 단 수책과 알바레즈가 중원을 두텁게 하고 나설 웨스트햄이기에 홈에서 승점 3점을 허용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매치업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턴 빌라 대 울버햄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에스턴 빌라는 리그 5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리그에서 4경기 3승을 달리고 있다. 아스날 상대로 1패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출발이다. 주중에는 스위스 원정을 다녀왔는데 영보이스를 완파하며 챔스 출발을 잘했다. 수비진에 다소 부상자가 있긴 하지만 파우 토레스와 콘사, 루카스 디뉴 등이 안정감을 주고 있고 와킨스가 직전 경기 멀티골로 살아난 모습이다. 필로진과 마트센 등 새롭게 가세한 선수들도 팀에 큰 힘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어서 울버햄턴은 리그 18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시즌 출발이 너무 좋지 못하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뉴캐슬 상대로 홈에서 승점을 따내지 못했고 개막 이후 무승을 기록하고 있다. 거기에 주중 원정 경기에서는 브라이튼에 패하며 컵대회에서 조기 탈락하기도 했다. 황희찬과 쿠냐 등의 득점이 안 나오는 데다 라르센 갓의 효과도 미비한 모습이다. 빌라가 주중에 원정을 다녀오긴 했지만 그건 상대 역시 마찬가지다. 또 경기력 저하가 큰 원정팀과 달리 듀런과 마트센, 필로진 등이 좋은 경기를 하며 로테이션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와킨스와 맥긴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상대 수비를 공략할 빌라가 승리할 것이다. 에스턴 빌라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풀럼 대 뉴캐슬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풀럼은 4-2-3-1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며 중원 장악력을 바탕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스타일을 선호한다. 하지만 최근 3경기 연속 승리가 없으며 수비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리그 개막 이후 한 번도 무실점 경기를 기록하지 못했고 공격의 핵심 자원인 비니시우스의 부상으로 인해 득점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새롭게 영입된 넬슨은 빠른 발을 이용한 공격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전망이지만 팀 전체의 전술적 완성도는 아직 부족한 모습이다. 이어서 뉴캐슬은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빠른 측면 자원을 통해 상대를 공략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개막 이후 무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운영 능력이 돋보인다. 공격의 핵심인 이삭과 윌슨의 출전이 불투명하지만 반스와 고든의 활약으로 공격에서의 위협은 여전하다. 최근 3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한 반스는 풀럼의 수비를 공략할 수 있는 주요 자원으로 기대되며 상대적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한 뉴캐슬은 경기에서 체력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매치업은 뉴캐슬이 전반적으로 전력 우위를 보이며 풀럼의 불안정한 수비와 결정력 부족을 공략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뉴캐슬의 측면 공격과 안정된 수비를 고려할 때 뉴캐슬의 승리가 유력하다고 본다. 뉴캐슬 유나이티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레스터시티 대 에버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스터시티는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2골을 먼저 넣고도
리드를 지키지 못하며 무승부를 기록했다. 다카의 부재로 인해 공격 전개에서 날카로움이 부족하며 제이미 바디가 대체하고 있으나 그의 속도와 체력 저하가 눈에 띈다. 새롭게 영입된 에두아르의 빠른 발과 침투 능력이 기대되지만 베스터고르드의 부재로 수비 불안이 여전하다.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인해 다시 실점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이다. 이어서 에버턴은 리그 4연패 중이며 수비에서 큰 문제를 겪고 있다. 브랜스웨이트와 콜먼의 부상으로 수비진이 흔들리고 있으며 애슐리 영의 대체는 부족하다. 칼버트가 복귀할 예정이지만 완전한 컨디션이 아니기에 공격력이 크게 향상될지는 미지수다. 세트피스를 활용한 공격이 주된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전반적인 경기력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레스터시티가 홈에서 우세를 점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매치업이다. 다카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에두아르의 활약이 기대되며 에버턴의 수비 불안이 경기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양팀 모두 수비 문제를 겪고 있기에 난전이 예상되는 매치업이다. 레스터시티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리버풀 대 본머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리버풀은 밀란과의 경기에서 승리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살라와 디아즈가 공격을 이끌고 있으며 특히 아놀드와 로버트슨의 오버래핑이 본머스의 측면을 공략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메갈리스터와 소보슬라이는 중원에서 창의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리버풀의 공격 전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리버풀은 본머스의 수비 약점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본머스는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만 에바닐손이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세메뇨와 클루이베르트 등 이선 자원들이 득세 중이다. 비록 측면 수비의 약점이 리버풀의 전환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에 밸런스를 잃을 가능성이 높은데 득점 가능성은 필히 열어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중원에서는 크리스티와 쿡의 압박 저항력이 부족해 리버풀의 미드필드 라인을 제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수비진은 보다 수비적인 위치에서 경기를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리버풀이 상대적으로 공격적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본머스는 수비 조직력이 불안하며 리버풀의 빠른 측면 공격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리버풀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 매치업이며 일방적인 경기를 예상해본다. 리버풀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사우샘프턴 대 입스위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우샘프턴은 최근 EFL컵에서 에버턴을 꺾으며 잠시 반등했으나 리그에서는 4연패로 고전하고 있다. 리그 4경기에서 단 1득점에 그친 공격력 부재가 문제다. 주전 선수들의 부상도 전력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스티븐스의 징계로 수비가 불안하고 중원의 스몰본의 부재 역시 팀 전술에 어려움을 준다. 점유율은 가져가지만 실속 없는 공격 전개와 수비 실수가 잦은 상황이다. 이어서 입스위치는 최근 2경기 연속 무승부로 분위기를 다소 회복했다. 풀럼과 브라이튼과의 무승부로 저력을 보였으나 공격에서의 창의성 부족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리그 4경기에서 단 2득점에 그쳤고 특히 원정 경기에서 효율이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 수비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만 울프랜든과 브로드헤드의 결장 가능성으로 전력 누수가 우려된다. 실리 축구로 승점 1점을 목표로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경기는 공격력이 강하다고 볼 수 없는 양팀들의 매치업이다. 사우샘프턴은 부상자와 결장자가 많아 힘든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입스위치 역시 득점력 부족으로 인해 승점 1점에 만족할 수 있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토트넘 대 브렌트포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트넘은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손흥민과 메디슨, 솔랑케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한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한 측면 전술을 사용하지만 포로와 우도기에 의존해 측면 공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반더벤과 로메로가 수비 라인을 지키며 브렌트포드의 속공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브렌트포드는 3-4-3 포메이션을 활용해 담스고로와 루이스 포터, 음부에모를 중심으로 역습을 전개한다.
위사와 티아고의 부재로 인해 샤데가 대체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 프랭크 감독은 콜린스와 피녹 반덴 베르로 구성된 수비진을 활용해 토트넘의 공격을 막을 계획일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이 상대적으로 경기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브렌트포드의 밀집 수비를 쉽게 뚫어내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브렌트포드도 주전 공격 자원의 부재로 인해 역습에서 효과적인 마무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접전이 예상된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